그럼 지금부터 2024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이용직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 이용직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오늘 행사장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희 수출 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비공식 알려주고 우리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 수출 사업에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우리 수출업체와 좀 소통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은 좀 수출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좀 연초에 알려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연초하는 걸로 정례화했습니다. 저희가 자리가 한 200에서 300명 되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고요. 그 아시다시피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수출을 통한 내수 진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수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렸는데, 우리 부에서도 아시다시피 K푸드 플러스 수출합대 추진본부를 결성을 해서 우리 그 정차관님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행사장 우리 그 현장을 찾았고, 그다음에 업계와 소통을 긴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민간 수출업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데, 작년 한 해 수출 실적이 91.6억 불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2년 대비 3%로 성장을 했습니다. 3%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적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8%임에 비해서 농식품만 이제 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전망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아직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일본에서도 엔화가 가치가 점차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도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올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수출 목표도 작년과 똑같이 100억 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목표 달성 못했지만은 좀 올해도 한 8% 정도, 9% 정도 저희가 수출 목표를 잡아서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은 아까 이제 소개가 좀 있었지만 물류비 폐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 수출 통합 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기존의 물류비 형식을 지원되는 방식을 과감하게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이라든지 그 CA 유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그 체계도 좀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영토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일중 시장에 대해서는 이선 시장을 침투하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한라 시장에 대한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류 기반한 마케팅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PPL이라든지 우리 한류 콘서트를 통한 그 농식품을 알리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해외 유명 온라인 업체에도 저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BKF 행사를 이전에는 11월에만 했었는데 작년부터 4월이나 11월 두 차례 여는 것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 텐데,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이 업계들의 어떤 요청이 있었던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존의 바이어 위에 신규 바이어를 대폭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도 우리 업체들이 그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출 예산이 6,176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사업 꼭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시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적기에 지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유익하게 우리 수출업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수출 정보 제공 및 수출 기업 육성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유통 소비 기반 확대, 그리고 농식품 수출 자금 융자 주제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모든 발표가 끝이 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셔서 궁금하신 점들 질문하시고 또 답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입니다.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주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사업처 농임산수출부 장서경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장님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수출 확대 기반 조정 사업 그 발표를 맡은 그 농식품 사업자 농림산수출부장 장석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사업 그 내역 사업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앞서서요. 금년도 우리 농식품 분야의 최대 그 화두이죠. 그 수출 물류비 이제 보조가 이제 폐지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한 어떤 그 수출 물류 보조 폐지에 따른 어떤 우리 그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사업구조 개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식품 사업처 소관 그 내역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그 수출 지원 사업 그 사업구조 개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수출 물류비가 90년대 초에 그 과실류 그 판매 촉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 한 30여 년간 그 우리 그 농식품 그 수출을 그 이바지 지탱을 해온 그 하나의 어떤 그 뭐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015년 그 나이로비 그 강요 회의에서 WTO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2023년까지 이 수출 물류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금년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수출 물류비를 이제 폐지하게끔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농식품 수출 물류비 그 보조가 이제 폐지됨에 따라서 이러한 그 수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한 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그 24년도 그 이런 그 수출 물류비에 대한 예산을 어느 만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존치를 시키는가 동시에 이제 이런 사업 구조를 이제 개편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재부나 이제 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수차례 걸쳐 가지고 많은 그 설명과 노력을 한 끝에 그 정부의 어떤 그 금년도에 정부의 그 긴축 예산 그 기조 속에서도 이제 그 이런 그 물류비 사업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물류비 관련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이제 한 511억으로 이제 이렇게 물류비 예산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도에 현재 그 오히려 이제 예년에 보다도 이제 더 74억 원이 증가한 585억 원으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어떤 그 개별 업체를 통한 어떤 그 직접 지원에서 이제 수출 전문 조직, 그러니까 이제 뭐 수출 통합 조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마케팅 협의회나 수출 전문 단지 같은 이런 그 수출 조직을 경유한 그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이러한 그 물류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제 보면 기존 어떤 그 내내역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확대를 하거나 또한 그 내내역 사업을 이제 추가하고 또한 그 우수농식품 신선도 제고라든지 시의 유통 지원이나 저온 유통 체계 구축과 같은 그 신규 내역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이제 개편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그 추진하는 방향으로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통합선도 조직, 그다음에 전문 생산 단지, 그다음 마케팅 협의회 이런 그 수출 조직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사업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요. 특히 그 수출 통합선도 조직의 경우에는 이런 그 조직들의 그 의사 결정 체계를 뭐 정비를 한다든지 또한 그 의사 결정 기구나 감독 기구에 대한 합리화,
그다음에 이런 그 수출 조직에 대한 선지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수출 통합 조직에 대한 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그 수출 통합 조직에 대한 그 조직의 역량과 그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요. 전문 생산 단지의 경우에도 조직과 교육 사업을 개선하고 또한 그 전문 단지 인센티브를 사업화해서 수출 통합 조직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수출 공급 기능에 대한 그 강화를 이제 더욱더 해서 이제 이런 그 통합 조직과 연계성도 더욱 이제 강화해서 수출 전문 단지로서 이제 그런 그 역할을 더욱 이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마케팅 협의회의 경우에는 그 협의회 활성화 또는 그 공동 마케팅 추진과 협의회 간의 그 협업을 강화하여 본연의 그 마케팅 협의에 대한 그 본연의 어떤 그 역할들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서는 그 우리 그 농식품에 대한 그 품질 고급화와 신선도 제고를 위한 그 R&D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품질 개선 그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그 우리 그 수출 물량에 대한 그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 품목별 그 자체 그 운영 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한 그 출하 의무 계약을 활성화, 그다음 사업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여 안정적으로 이제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조직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요. 또한 그 수출 물류비에 가장 그 대체되는 그 대체 사업으로서 앞서 이제 그 우리 이영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수출 성장 그 패키지 지원 사업을 기존의 그 우수 농식품 그 패키지 지원 사업을 대폭적으로 이제 확대 개편하여 가지고 이 수출 분야별로 그 수출 단계별 그 지원 체계도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 사업 메뉴에 대한 확대 활용들을 개선해서 이제 그 수출 물류비에 대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면서 우리 그 농식품 수출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그다음에 수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제도로 이제 좀 탈바꿈을 하고요. 세 번째로서는 그 물류 기반 구축 및 예산 조직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농식품에 특화된 그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 신규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할 그 시외 유통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그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식품에 어떤 특화된 그 물류 체계도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도까지 이제 딸기를 중심으로 공동 포워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이런 그 공동 물류에 대한 그 연속 공동 물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한 것 동시에 이러한 어떤 성공 사례를 그 타 품목으로서 확대해서 이제 전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수출 조직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화와 그다음에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규정 신설과 이제 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출 조직에 대한 그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24년도 이제 수출 물류비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농식품에 대한 그 수출 지속성과 이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제 우리 그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그 지원 사업 수출 그 지원 사업 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농식품 사업처 소관 그 내내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수출 전문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그 농식품 특화 무역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이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수출 전문가도 육성을 하고요.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출 교육 과정이 이제 농식품 수출 마스터 교육, 그다음에 수출 통합 조직 운영 역량 강화, 농식품 수출 지원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개 파트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농식품 수출 관련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수출 그 마스터 교육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월에서 이제 11월 중에 이제 1회 해서 6개월 기간이 제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6개월 이상 아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걸 교육을 하는 이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출 통합 조직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그 수출 통합 조직 운영을 위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2위에 이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그 수출 지자체 수출 담당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식품 수출 지원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품목별 수출 전문 마케팅 법인을 육성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이제 국내외 그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은 현재 그 작년도까지 이제 통합조직 그다음에 선도조직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통합조직으로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통합 단계 12개 조직하고 이제 선도 단계 4개 조직으로 이렇게 해서 총 16개 조직이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직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반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 마케팅, R&D, 그다음에 그 품질 개선 관리, 그 물류 개선 등 그 농식품 그 생산에서부터 이제 마케팅에 이르는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기반 육성 사업비는 이제 80% 지원이고 그 다른 부분들은 이제 100%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규 조직에 대한 그 모집 공고는 매년 한 7월에 이제 모집 공고를 내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모집을 접수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그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그 선도 단계 조직만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그 통합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그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선도 단계를 거쳐서 일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통합 단계 조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사업구조 개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마케팅 협의회입니다. 작년도까지 이제 수출 협의회라고 이제 불렸던 사업이고요. 이런 그 수출 업체 간의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을 하고 또한 그 공동 마케팅에 대한 사업 추진과 수출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서 저 자체적인 어떤 그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농식품 그 마케팅 협의회는 그 신선 11개, 그다음에 가공식품 13개로 해가지고 총 24개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신선 식품의 경우에는 배, 파프리카, 딸기, 버섯, 포도, 토마토, 당감, 배추까지는 이제 그 통합조직 그 운영 품목이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이제 협의회에서 이제 운영치 않고 통합조직의 수출 분과로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 그 수출 신선의 부분에는 그 사과하고 채소 종자, 그 양란 이렇게 이제 3개 부분만 이제 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 이제 가공식품 의 경우에는 13개 이제 김치를 포함한 13개 그 협의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지원 분야는 그 해외 홍보, 그 상품 개선, 뭐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등 그 전체적인 어떤 공동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매년 그 전년도 그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연초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협의회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이런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각 그 공동 마케팅 사업비를 이제 배정해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 상품화 사업입니다. 그 현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선을 통해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신선 농축산물 및 국산 원료를 활용한 그 가공 농식품 수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단계의 경우에는 뭐 초기 업체의 인점을 감안해서 상품 개발이나 개선 비용을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2단계의 경우에는 그 개발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그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그 해외 마케팅 비용을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진행 절차나 그 신청 부분들은 그 AT 그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고 대량 수출 가능성이 높은 그 수출 문망 품목 그 육성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사업은 그 AT 그 해외지사와 이제 그 본사에서 각 그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KPD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품목 선정을 위해서 지자체,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AT 그 국내외 지사를 통한 그 추천을 받아가서 각 그 국내 지사에 대한 현지 시장 적응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15개 품목이 이제 선정이 돼 있고 작년도에 신규 품목으로서 과일 피레라든지 청주, 국산 품종 딸기, 한우 이렇게 이제 4개 품목이 작년도에 이제 신규로 선정됐고 기연속 선정된 품목은 지금 현재 그 11개 품목해서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역 해소 품목 지원 사업입니다. 금역 조건, 금역 타결 또는 금역 조건에 대한 개정 또는 그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제 해제된 품목을 중심으로
검역 조건 재개정 5년 이내 또는 그 최근 2개년 평균 그 수출 실적 500만 불 미만인 품목 국가의 경우에 우선 선정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지원 내용은 해외 그 온오프라인 그 판촉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도 해외 그 홍보 비용도 있습니다만 해외 홍보 비용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희 그 해외 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이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동사업은 그 판촉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기존 어떤 그 판촉 비용 사업과 이제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일단 그 신청 방법이나 그 모집 시기 부분들은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정부 지정 그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에 대한 그 현장 수요를 반영한 그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농가 및 그 단지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우리 그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정부 지정 그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현재 188개가 아마 그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전문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저 농가 인식 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 기술 교육, 농가 품질 관리 사례 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교육과 이제 그 교육 사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의 그 생산 단계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출 농가 및 그 수출 업체에 대한 그 잔류 농약 검사비라든지 식품 위생 검사비 등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지원 대상 품목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그 신선 농축산물을 주 원료로 한 그 가공식품 일체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잔류농약 검사비나 이제 식품위생 검사비의 그 9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 수출 가공식품 사전 등록 그 절차를 위한 그 제도가 있고요. 동사업은 그 일본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 대일 수출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 사전에 그 일본 그 후생 노동성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어떤 그 그 사전 등록을 통해 가지고 수입식품 그 의무 검사 주기가 이제 기존에 어떤 그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검사 주기를 좀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통관에 대한 그 신속 통관도 이제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수출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 유지제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뭐 우리 선도 유지제는 특히 뭐 신선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제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제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처리제라든지 이산화탄소 흡수제 등 뭐 다양한 어떤 그 선도 유지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산화염소 처리제의 경우에는 파미톡이라든지 전복, 버스터 이렇게 이제 그 지원 어떤 그 처리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전처리제를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각 그 지원 기준의 그 인정 사용량을 감안해서 이제 업체당 연간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 지원 비율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그 한병동 보험이나 단기 수출 보험 그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수출 업체 분들의 그 안정적인 어떤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한병동 보험이나 이제 단기 수출 보험의 경우에는 한병동 보험은 이제 가입 보험료의 95%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수출 보험은 일반 선적구, 그다음에 그 농산물 패키지 보험이나 그다음에 중소 중견 플러스 단체 보험까지 해서 가입 보험료의 90% 지원 비율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억 원이고요. 이동 그 수출 보험은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중소 중견 그 플러스 단체 보험은 그 피보험자가 이제 저희 그 AT로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AT 그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무역보험공사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지원 사항으로서는 그 현재 그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엔저 현상이 지속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우리 대일 그 수출 업체 분들의 애로 사항 좀 완화를 위해 가지고 하여튼 그 금년 그 상반기까지도 한정해서 이제
그 환변동 보험이나 당긴 수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지원해서 100%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가장 건데요. 그 수출 물류비의 그 대체 사업입니다. 예,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동사업은 그 기존 그 농식품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확대 개편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품목은 국산 신선농산물 및 그다음에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원료 50% 이상 국내산을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형과 공모형이 있고요. 뭐 신청형은 저 지원 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신청형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그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던 그 업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형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분들을 대상으로 그 수출 물류비 지원 받은 그 수혜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500만 원에서부터 10억까지 아주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신청형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과 동시에 이제 자동 배정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공모형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이제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수출 물류비 지원을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모형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 그 가중 평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3년간에서 가까운 연도부터 5, 3, 2, 50%, 30%, 20%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가중 평균을 적용해서 이제 그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사업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부터 1억 8천까지 이제 중소업체 90%, 중견업체 80% 지원 비율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공모형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 이제 계량 평가, 비계량 평가까지 거쳐서 이제 그 선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제 이런 그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 가지고 어찌됐든 그 수출 물류 폐지에 따른 그 우리 업계 분들의 하여튼 조금 이제 그런 그 애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사업 그 이제 그 수출업체 분들이 그 배정 예산 내에서 이제 필요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 사업 메뉴도 이제 자율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사업 메뉴 간의 어떤 그 한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그 설정을 안 하고 이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특화해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32개 그 메뉴로 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늘려서 이제 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년도 그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그 농식품에 특화되는 그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우리 우수 농식품 신선도 제고를 위한 그 CA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그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확구 저장이나 운송, 그 수출 선적 기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 CA 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 CA 유통 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출 통합 조직과 그다음에 그 APC 운영사 등 그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고 지원 항목 설치 준비가 완료된 수출 물류 업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제 CA 저장고를 뭐 설치하거나 설치 개선하거나 또한 그 도크라든지 데크와 같은 전용 그 상하차 시설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 질소 발생기 등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각 그 분야별 그 사업비 지원 한도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선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그 품질 관리 비용, 저온 유통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해서 원료 단계에서부터 선적 단계까지 선도 유지 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신선농산물 지원 대상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특히 그 주원료 50% 이상 국내산일 경우 국내산인 그 가공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초보, 일반, 고도화로 해가지고 각 그 최근 2개년 그 평균 수출 실적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원 한도 그 1,000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까지 개수당 이렇게 차동화해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가장 우리 그 마케팅 쪽에 가장 그 많이 하는 사업이죠. 그 해외 판촉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그 해외의 어떤 대형 유통 매장 및 해외 그 온라인 몰을 통한 그 연계 그 판촉 그 행사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이점도 확대하고요.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사업은 그 현지의 그 수입 바이어가 그 해외 저희 그 해외 지사로 직접 이제 신청을 해서 동사업을 이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상하반기 또는 그 연말 연초 판촉 지원사가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80% 지원 비율 사업 중에서 신선농산물의 경우에는 90%, 그다음에 그 전략 품목의 경우에 또 이제 90%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대기업 제품에 대한 그 단독 판촉의 경우에는 대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50% 지원으로 이제 이렇게 그 지원 비율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유통업체와 직접 연계한 그 판촉 사업의 경우에는 동사업은 그 저희 그 해외 지사에서 직접 이제 유통업체하고 이제 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뭐 이 사업은 이제 그 100% 지원 비율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농식품 K푸드 로고 이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그 수출 상품에 대한 그 K푸드 로고를 부착함으로써 한국농식품에 대한 식별력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그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이 증명되는 그 한국산 농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누구나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 사용 신청하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로고 사용 승인을 하시면 로고를 활용해서 이제 업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농식품 홍보관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그 인천공항 면세점 그 저기 이제 신세계하고 현대 이렇게 이제 면세점과 연계해서 우리 수출 농식품에 대한 그 판매 홍보관 운영을 통해 가지고 방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 농식품을 좀 홍보하고 인지도 대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그 지원 사항은 그 면세점 입점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면세점 내에서 그런 어떤 그 홍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도 이제 수시로 이제 그 별도 공고를 해서 이제 우리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농식품 사업처 소관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출 정보 제공 및 수출 기업 육성 사업 주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분석부 송봉석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장님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출 정보 제공 및 수출 기업 육성 사업 파트를 발표할 AT 수출정보부장 송봉석입니다. 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수출 정보 사이트 카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는 국내 유일 농식품 수출 정보 전문 사이트로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티를 통해서 국내외 수출 뉴스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 품목 정보, 그리고 국가별 농식품 소비 및 유통 현황, 통관, 검역, 라벨링 제도 등 국가 정보, 그리고 비관세 장벽 현황, 통관 문제 사례, 식품 첨가물과 유해 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각종 발간 책자와 해외 이슈 조사 등의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통계 메뉴로 들어가시면 월별, 기간별 수출입 통계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카티.net에 접속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입니다. 개별 업체가 희망하는 정보를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업체당 한 건씩 신청이 가능하고 조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수출업체의 수요에 따라 시장 분석형과 경쟁력 분석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장 분석형은 조사국가의 시장 규모, 소비 특징 및 이슈, 수입 제도,
유통 채널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력 분석형은 조사국가의 경쟁사, 경쟁 제품, 제품 경쟁력, 마케팅 정보, 바이어 인터뷰 및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하는데 소비자 설문조사의 경우 샘플 제품 제공을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및 관리는 AT 수출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도모하고 수출 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수출 업체나 수출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 및 지원 내용을 보면 해외 진출 컨설팅은 해외 판로 개척,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전문 컨설팅사를 연계한 장기 컨설팅으로서 지원 한도는 2,400만 원까지입니다. 다음 현장 코칭은 수출 전문위원을 지원 기업과 매칭하여 무역 실무, 수출 마케팅, 디자인 개발, 법률 상담, 수출 물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현장 코칭은 최대 7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기본 단계는 국고 보조 100%가 들어가고 심화 단계부터는 업체 자부담이 일부 부과됩니다. 다음은 FTA 특혜 관세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과 연계하여 HS 품목 분류, 원산지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인증 수출자 취득 등 FTA를 활용한 관세 절감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별 수요에 따라 무료로 최대 20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며 담당 관세사는 지원업체 최소 1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상면을 하게 됩니다. 지원 및 신청 관리는 똑같이 AT 수출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화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전문가 및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통과 내로 해소 그리고 비관세 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한국에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와 현지에 있는 바이오로서 지원 비율은 수출업체 및 바이오 모두 자부담 20%가 있으며 지원 한도는 연간 수출업체는 5천만 원, 바이오는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비관세 현지 자문은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업 표기법 등을 자문하는 일반 자문과 현지 무역 분쟁 및 클레임, 미국 수입 식품 안전 검증 교육 및 컨설팅, 미국 수입 정보 해제 컨설팅, FDA 식품 제조 시설 현장 실사 대비 지원 등 특수 컨설팅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입 등록 검사비는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 검사비 지원과 수입 식품 검역 및 검역 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견본 제작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특허권 출원, 갱신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포장재, 용기 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원 및 관리는 AT 수출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우수한 중소농식품 기업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목표 국가의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현지 유통 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컨설팅이나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수출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근 5년 내 최대 3년까지 그 사업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1, 2년 차에는 최대 이제 1억 2천만 원, 3년 차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은 80%, 중견기업은 7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은 수출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시고 사업자 선정은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증 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 관련 인증 등록 및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 제품 분석비 등 인증 비용과 통번역비, 컨설팅비, 교육비, 인증 대행 수수료 등 대행 비용을 인증당 연간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똑같이 AT 수출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정보 제공 및 수출 기업 육성 파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개척 및 유통 소비 기반 확대 주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글로벌 사업처 신시장 개척부 송미정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장님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4년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릴 글로벌 사업처 신시장 개척부장 송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되는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러우 전쟁이 지속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부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또 침체됐고요. 또 일본의 엔저 사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코로나 시기나만큼이나 또 만만치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금년에는 AT 해외시장 개척 사업과 함께 각사가 목표하시는 바를 달성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사업처는 농수산 식품의 해외 수출 영토 확장이라는 목표 하에 바이어와 소비자, 최접점에서 바이어 거래 알선 및 현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유통망 개척과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는 바이어 거래 알선 지원 사업입니다. AT에서는 해외 유명 주최사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식품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서 참가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푸덱스 재팬, 미국 펜시푸드, 프랑스 CR 파리 박람회 등 연간 총 24회 종합박람회 대상 약 500개사를 참가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당 기본 부스 한 부스 그리고 운송통관비, 냉장, 냉동 비품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참가업체 대상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신선 품목은 저희가 35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박람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올해 80회 기준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회당 6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박람회는 지난해 11월에 참가 모집을 완료하였고요. 하반기 종합 박람회 그리고 개별 박람회 40회사 정도 저희가 모집을 금년 4월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바이어 수출 상담회입니다. 바이어 수출 상담회는 저희가 국내에서 지금 여기 현재 이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AT 센터에서 개최가 되는 그 수출 상담회로 저희가 크게는 BKF 대규모 수출 상담회라고 종합 상담회로 연간 2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잠정 4월 그리고 하반기는 11월에 연간 2회 개최 예정입니다. AT 해외지사가 주력 국가 바이어 외에도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남미나 브라질, 멕시코 등 신시장 바이어까지 모집을 강화해서 매칭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개별 바이어 상담회가 연간 20회 정도 저희가 진행 계획이고요. 1회당 250만 원 한도로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서 1월 말 정도에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외 수출 국가에서 직접 저희 AT가 주최하여 개최하는 K푸드 페어 행사입니다. B2B 상담회와 B2C 소비자 체험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박람회라는 전체 큰 규모의
여러 국가 간이 참가하여 그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수출 확대 효과를 저희가 배가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는 행사이고요. 금년에는 미국 뉴욕,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멕시코 시티, 프랑스 리옹 등 주력과 신시장을 아울러서 8개국 8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신청이 마감이 되었고요. 25년도 페어를 저희가 12월 내외로 모집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이어 수시 알선 및 상담 플랫폼인 K푸드 트레이드입니다. 박람회, K푸드 페어 등 그 신청하실 때 가입을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 플랫폼인데요. K푸드 트레이드에 가입 후 상세 프로필을 등록해 주시거나 기존에 등록하신 기업이시라면 업데이트 등록을 해주시면 그 박람회 K푸드 페어별로 온라인 한국관을 구성해서 바이어 대상 온라인 카탈로그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시로 바이어의 수요가 있을 시에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를 이제 매칭을 해서 상담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우선 전략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멕시코, 영국, 카자흐스탄, 호주, 필리핀 5개국으로 금년에 선정을 했고 최우선 5개국과 차우선 전략국가 총 20개국 대상으로 AT에서 중심적으로 다변화 마케팅, 유망 품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 전략국가 5개국을 목표로 하시는 수출업체를 40개사 내외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프런티어 인큐베이팅이라는 업체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명이 그렇고요. 2천만 원 한도로 수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거와 별도로 1회 목표 국가에서 세일즈 로드쇼라는 행사 현지국으로 가서 상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어랑 만나는 상담을 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시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바이어 거래를 알선하는 그 사업 툴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된 사업과 그 다음에 현지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21개국 93개소의 공동물류 지원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베트남, 프랑스 5개국 5개소에는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냉장, 냉동 품목의 현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 확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2개국 100개소에 콜드체인 저희 공동물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거래 관계에 있다거나 신규 바이어 이제 대상으로 저희가 해외 지사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그 바이어에게 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외 거점에 설치해서 해외 쇼케이스 역할, 주변까지 그 2, 3선 시장까지 그 한국 식품이 확대 유통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안테나숍 운영입니다. 농식품 안테나숍은 저희가 10억 불 수출국 기준으로 10억 불 미만 국가 그리고 딸기, 배 등 신선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 K프레시 존이라고요. K프레시 존은 3억 불 미만 국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합쳐서 24개국 25개소의 그 안테나숍 K프레시 존을 합쳐서 운영을 했고요. 이 안테나숍하고 K프레시 존의 경우에는 수출업체 현지 법인 또는 수출업체 현지 법인과 해외 바이어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국가별 그리고 그 신청 국가에 따라서 운영 기간에 따라서 1억에서 2억 5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1년차, 이 안테나숍의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총 3년에 걸쳐서 이제 운영을 지원을 해드리고 3년이 되면 이제 약간 졸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1년차에 한해 9개소를 신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테나숍 1년차에 준하는 기준으로 금년에 새로 이제 저희가 운영할 팝업 샵이라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할랄을 전문적으로 할랄 푸드를 전문적으로 한다던가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류와 연계된 K푸드를 주제로 해서 이제 그 현지의 트렌드하고 동향을 좀 반영한 팝업 샵을 4개소 정도 아까 전체 9개사랑 별도로 팝업샵 4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글로벌 사이트 통해서 이제 신청하실 때 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요건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글로벌 온라인숍 내 한국관 운영입니다. 코로나를 거쳐서 글로벌 유통시장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AT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온라인 한국식품관, 그리고 온라인 상담회 등 온라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좀 더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역직구모를 저희가 운영을 좀 더 강화해서 활성화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온라인 한국관의 경우에는 11개국의 15개소의 한국관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AT 본사에서 글로벌 사업처에서 직접 운영한 역직구관이 있고요. 해외 지사를 통해서 지사에서 이제 바이어 대상으로 운영해서 이제 진행한 사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본 모집하는 부분은 역직구 한국관입니다. 중국의 티몰 글로벌, 그리고 아세안의 라자다, 일본의 큐텐 등을 지난해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미국 아마존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30개사를 모집을 할 계획이고, 아마존은 저희 수요나 여러 가지를 반영할 때 70개사를 모집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티몰, 아마존 등의 아까 앞서 설명드린 거는 한국관. 저희가 이제 전체 업체를 AT가 직접 운영하는 한국관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개별 그 브랜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몰이나 아마존 등 글로벌 그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지원 사업인데요. 개별적으로 입점을 하고 싶지만 그 입점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는 업체분들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1인의 전문 인력인 코디를 저희가 매칭해서 아마존, 큐텐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월간 19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입니다. 문체부랑 저희가 협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브랜드 연계 한류 마케팅 사업이고요. 저희가 1차와 2차 지원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1차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방영이 요즘에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가 그만큼 인기를 또 얻고 있는 걸 반영을 이제 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OTT에 방영이 되는 한국 드라마, 예능 등의 간접 광고인 PPL을 저희가 1차로 지원을 하고요. 2차로는 방영이 된 시점 혹은 그 앞뒤로 해서 판촉전이나 홍보 행사 등 후속 홍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로 이제 그 OTT의 이제 OTT의 PPL로 이제 제작 과정에 그 이제 선정되신 업체에 샘플을 보내서 그게 이제 방영이 잘 되게 하는 부분이 1차 그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샘플은 자부담으로 이제 부담을 해주셔야 되지만, 샘플을 보내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로 그렇게 TV 제작이 잘 되면 2차로 연계해서 해외 현지에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고 언론 미디어로 좀 퍼질 때쯤 이제 현지에서 이제 마켓이나 이런 유통 매장이나 혹은 뭐 홍보 행사나 이런 식으로 2차로 그 후속 홍보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말씀드리자면, 전도연, 정경호가 출연했던 일타 강사의 딸기가 좀 하이라이트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세영, 배인혁이 출연했던 열려박씨 계약 결혼전에 그 샤인머스켓이 좀 이제 저희가 그 PPL로 광고를 했고요. 아주 최근에는 신혜선, 지창욱이 출연했던 웰컴 투 삼달리의 즉석 떡볶이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청률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성이 높았던 드라마에 PPL로 이제 이어서 지원을 하고 후속 홍보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사 내외 선정할 계획이고, 이것도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모집을 받을 계획이오니 일정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처럼 AT에서는 다양한 해외 바이어 거래 알선 및 현지 물류 구축, 소비 확대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지원액 그리고 비율 등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자금 융자를 주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무관리처 금융법무부 이진희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식품 수출 자금 설명을 맡게 된 재무관리처 금융법무부 이진희 차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자금으로 2023년 기준 약 230여 개의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4,58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설명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자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자금은 전년도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국산 원료 농산물 및 부자재의 구입이나 저장, 가공 등을 위한 용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운영자금 예산은 4,536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최근 정책자금 관련된 예산 감축의 기조 속에서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발로 뛰어가며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낸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는 융자 약정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실 수 있으며 고정금리 선택 시 농업경영체는 연 2.5%, 일반 업체는 연 3%로 지원이 되고 변동금리 선택 시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6개월 단위로 변동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의 단기 자금으로 매년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배정입니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본사에서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 신청업체 대상으로 최종 배정액을 안내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출 실적과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한 업체별 가중치에 예산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 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출 실적과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실적이 높은 업체가 자금 배정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의무 부분입니다. AT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사업 기간이 끝난 후 정산 절차를 거쳐 해당 자금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 대출 금액의 50% 이상 수출 그리고 30%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를 사업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억을 대출 받으셨다고 하면 대출 기간 동안 5천만 원의 수출 실적과 3천만 원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실적이 있으셔야 하고 이를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위약금 징구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다음에 말씀드릴 사업평가 부분에서도 감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신청하실 때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서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평가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매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실적과 수출 증가율, 사업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의 경우 평가업체 득점 순위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등급으로 분류하여 0에서 3% 사이에서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지원업체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사업평가의 대상이 아닌 점과 해당 우대금리 적용은 고정금리 선택 시에만 지원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입니다.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자금은 매년 1월 중에 공고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
업체별 희망 시기에 맞추어 연중 수시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1년 종료 후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의무 정산을 통해 자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AT 지역본부나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자금은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시설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수출 시설의 현대화 또는 신규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입니다. 시설 자금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 가공, 부대 시설의 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때 부지 매입비는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시설자금의 예산 규모는 46억 원으로 운영자금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업체의 수요를 고려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배분된 예산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리입니다. 지원금리는 운영자금과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고정금리를 선택하실 경우 농업경영체는 연 2%, 일반 업체는 연 3%로 지원이 되고 변동금리를 선택하실 경우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가 적용받게 되며 이는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기간입니다. 대출 기간은 총 10년의 장기 자금으로 3년 동안 대출 원금을 거치하셨다가 이후 7년 동안 균분 상환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금 배정입니다. 자금 배정의 경우 신청업체 대상, 재무구조, 영업실적 등을 평가하는 적격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는 우선 배정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의무입니다. 시설 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설을 완공하고 해외 인증 분야로 신청한 업체의 경우 2년 이내 해외 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지원 한도의 경우 업체당 30억 원 이내이며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초과 배정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입니다. 추진 절차는 운영자금과 마찬가지로 1월 중에 공고해서 지원 대상 선정 및 자금 배정은 3월 중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 배정업체 대상 연중 기선고 확인 절차를 거쳐 업체별 지원 희망 시기에 맞춰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후 사후 관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아까 설명드렸던 운영자금과 마찬가지로 AT 지역본부나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농식품 글로벌 지원자금의 신청 접수 기간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서 다음 달인 2월 15일에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AT 지역본부 담당자나 인터넷 정책자금 종합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 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준비 중이신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할랄 인증 취득 전략을 주제로 한국식품연구원 이현성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시 좀 오래
들으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팔을 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로 지금 수출을 하고 계시는, 농식품을 수출하고 계시는 기업체에서 온 분이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계시네요. 혹시 이 중에서 할랄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업체도 계실까요? 다행히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발표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진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고 계시죠. 2015년 이후로. 할랄은 허용되다라는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것을 의미하고요. 식품뿐만이 아니라 무슬림 생활 전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반대말은 하람으로 금지된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무슬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먹지 못하는 것들을 하람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하람은 돼지와 주류입니다. 이 돼지와 주류 성분, 즉 에탄올 성분이 없는 가공식품은 할랄 식품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한 육류, 우유, 벌꿀, 생선, 식물, 야채, 과일, 곡물 이런 것들은 모두 내추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상태에서 할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할랄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유와 벌꿀은 우리가 흔히 유통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제품은 아니고요. 방금 막 소나 양 등에서 짠 원유, 그리고 벌집에서 방금 막 채취한 벌꿀을 의미합니다. 즉 내추럴한 상태는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할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접할 수 있는 우유랑 벌꿀은 이미 제조 공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공식품은 제가 아까 할랄 식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여타의 다른 할랄로 인정받는 원료들을 사용을 하고 할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거쳤을 때 가공식품은 할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할랄은 원료 및 제조 공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란을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계란은 닭이 알을 낳은 상태가 마트에서 우리가 보는 형태랑 동일하죠. 즉 계란은 언제 어디서고 할랄입니다. 제조 공정도 없었고 원료 자체가 할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무슬림 소비자는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 이 할랄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생산자도 무슬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입식품이 풍부하게 된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할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료의 같은 경우는 라벨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고려 대상인 제조 공정은 아무리 라벨을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 공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차 오염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할랄 인증 기관이 이러한 이유로 생성되게 되었고 이들이 할랄 여부를 판단해서 개별 식품에 할랄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무슬림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증 기관이 생기니까 좋기는 한데요. 전 세계 할랄 인증 기관은 여기 지금 300개 이상이라고 이제 제가 했는데요. 제가 세어 본 것들만 이제 한 300개 이상이고요. 어제 사무관님께서 인도에 대한 할랄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라고 하셔갖고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네, 인도만 600개가 넘게 인증 기관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전 세계에는 많은 수의 인증 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많은 인증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증 기관들이 ISO와 같은 국제 표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증 기관의 자체 표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내 A라는 수출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고자 하면 말레이시아 인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고 하면 또 인도네시아 인증을 취득을 해야 하죠. 나라가 늘어날수록 취득해야 될 인증은 늘어나고 기업은 인증 비용이 매출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어떤 할랄 인증 기관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각각 상호 인정을 체결을 하였다라면 국내에 있는 아까 그 A라는 수출 기업은 국내 할랄 인증 하나만을 취득하고서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주요 할랄 인증 기관과 상호 인정이 매우 중요하자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흔히들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할랄 인증 기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3개의 인증 기관은 뭐 국가도 이미 써 있습니다만은 해외 인증 기관이고요. 하단에 있는 4개 인증 기관은 국내 할랄 인증 기관입니다. 상단에 있는 3개 인증 기관들은 이름으로 봐도 그 성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 인증청, 아랍에미레이트의 산업첨단기술부, 우리가 흔히 정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끝을 보니까 모두 다 정부 부처, 즉 정부기관입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할랄 인증 기관들은 모두 민간 기관이죠. 이 3개 국가를 비롯해서 OIC 국가들 50여 개 있는 OIC 국가들 상당수가 국가 인증으로서 할랄 인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와는 좀 별개로 할랄 인증을 법으로 좀 강제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이시는 이 3개의 국가에 더불어서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정도가 총 5개의 국가가 할랄 인증을 법으로 좀 강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즉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이 5개의 국가를 제외를 하고 난다면 할랄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3개 국가의 수출량이 상당히 한국에서는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이 3개 주요한 인증기관들과 상호 인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내 인증기관들의 그 현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자킨과 상호 인정되어 있는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은 KMF 그리고 KHA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2개의 인증기관은 인도네시아 BPJPH와도 함께 상호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MF 인증을 획득을 하든 KH 인증을 획득을 하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모두 진출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모이아트와 뭐 상호 인정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쪽이 추구하는 개념이 상호 인정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들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IHCC라고 한국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IHCC의 인증을 받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에 진출하는 데 무리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코아스의 경우에서는 상호 인정이 된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별도의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별도의 추진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지리신간이나 혹은 이제 별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 주요하게 3군데, 그 3개의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오늘 굳이 인도네시아 한랄식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인데요. 22년 기준으로 한랄식품 시장에 진출한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약 9.4% 수준입니다. 이 발표 자료를 보내고 나서 저번 주에 올해 이제 2023년도 기준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미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국은 뭐 크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22년 기준, 23년 기준 모두.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사우디 순입니다. 사우디를 제외하면 모두 앞에서 보신 인증기관이 속한 나라들이죠.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3년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를 이제 좀 더 파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중인 국내 농식품 기업들은 정보 공개 동의를 하는 업체 기준으로서 279개의 업체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총 171개 업체입니다. 전체의 61.3%를 차지하는데요.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47.4%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할랄 식품 시장 중 국내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에 할랄 인증 대상임에도 할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수출 중인 업체가 50%가 넘는다. 그런데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은 할랄 인증 취득이 필수가 되는 상황이 곧 도래한다라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본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할랄 제품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한 2장으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14년에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통칭 한국에서는 할랄 제품 보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할랄성을 관리하는 권한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시행 규정을 발표를 하면서 식품 및 음료의 경우에서는 올해 10월 17일부터 의무화가 적용 시행이 됩니다. 이미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어서 올해 드디어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식품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26년 이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입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인증 대상이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다행스러운 점은 펫푸드나 종자, 사료, 농기계 등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전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할랄 인증 의무화 미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BPJP 담당자와 사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이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기업에서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이제 법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도네시아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할랄 인증이 필수다.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즉 하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 인증 의무를 면제한다. 어차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비할랄 표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할랄과 비할랄 제품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매대에서도 분리를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각 마트에서 할랄 그리고 비할랄 전용 매대를 나누어서 판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품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차피 지금 국내에서 수출해야 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꼭 인도네시아가 아니어도 됩니다만 어쨌든 인증 취득 전략을 2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BPJP치 할랄 인증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2번째는 상호 인정된 BPJP치와 상호 인정된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의 인증을 취득하면 되겠죠.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BPJP 할랄 인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 기업이 여기 BPJP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요. SI 할랄, 흔히 이제 C 할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BPJPH는 LPH라고 하는 할랄 심사 기관을 지정을 해서 너네들이 심사해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 LPH는 실제 이 기업에 대해서 서류와 현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평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후에 MUI, 우리가 흔히 무이라고 불리는 울라마 위원회 혹은 이슬람 율법학자 평의회, 이제 이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급들의 구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리에서 할랄성을 위배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BPJPH의 보고서가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할랄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 중간에 이 BPJPH 이외에 두 개의 다른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료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는 아까로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유교학자 평의회고요. 이 민간으로 인증이 이관되기 이전에 정부로 이관되기 이전에 민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증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인도네시아 우리 인증받았어, 무의 인증받았어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LPH 중에 하나인 LPPO의 무의, 우리가 흔히 르본무의라고 하는 곳은 이 무의의 산하기관입니다. 무의의 산하기관이고, 이 무의의 산하기관으로서 이 당시에도 르본무의가 할랄 심사기관으로서 기술적인 심사를 진행을 했었죠. 정부로 이관된 현재에도 LPH 중에 하나로서 그 역할을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르본무의의 한국 지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인니할랄 코리아라고 하는 국내 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를 통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이 CR랄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인증서를 확보하는 그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도움을 받으면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언어적인,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사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즉 KMF 그리고 한국할랄인증원 즉 KHA 이 두 곳이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KMF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재단이기도 하고 오래 전부터 국내 무슬림들을 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94년부터 인증을 해온 좀 역사가 있는 기관이고요. KHA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후발주자로서 할랄 인증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지금은 상호 인정 국가가 KMF는 10여 개국이 되고 있고요. KHA는 3개국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려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정부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MF와 KH가 인도네시아 BPJPH와 상호 인정을 추진한 것은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19년도에 처음으로 서류를 제출을 했으니까요. 22년에 대해서야 현장 심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비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를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종교부랑 할랄식품 분야 업무 협력을 작년 9월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가 마무리되면서 모든 조건들을 만족을 하게 됐고요. 작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이 두 개 기관은 BPJPH와 상호 인정을 체결하게 되었죠. 따라서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인증 기관의 할랄 인증으로 할랄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인 이제 설명들은 다 두고 작년 12월 7일에 했었던 BPJP를 초청해서 이제 했었던 기업 설명회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상담실로 계속해서 연락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좀 뽑아서 만들어 봤어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의 총집합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할랄 인증이 없다면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금지되는가? 그리고 비할랄 제품으로 표시하면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충분히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서 할랄 인증은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비할랄 제품도 하지만 여전히 수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비할랄 제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술, 담배 등 그 자체로 하람인 것은 비할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식적인 이 발표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따 질의 시간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면 꼼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인데요. 인도네시아 BPJPH 인증과 한국 할랄 인증 간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디 인증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할랄 인증을 확보한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인증기관에 접근을 하면은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최근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BPJPH 인증은 원재료와 라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영원하다,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맞거든요. 유효기간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르폼모이와 같은 LPH 기관들이 정기 심사를 해요, 매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체재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심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행기랑 호텔 등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사실상 인증 유효 기간은 무한하다고 하나 저희한테는 정기 심사가 인증 어떻게 보면 심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없는 유효 기간 없음이 되지 않나 싶고요. 따라서 이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국내 인증 기관들이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인도네시아 인증과 한국 인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비자마다 기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BPJPH의 이제 기준에 따르면 조금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국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인증 로고를 당연히 표시를 해야죠. 하지만 그때 반드시 인도네시아 인증 로고와 병행 표기를 해야 됩니다. 로고를 2개를 부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는 포장도 작고 크기도 작아서 2개를 도저히 라벨을 할 수가 없다, 하나만 붙일게 라든지, 아니면 혹은 나는 그냥 하나만 붙이고 싶어 라고 하는 기업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로고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서 나가는데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인리 로고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질문 내용이었던 거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점이 부각이 될까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일인 올해 10월 17일 이후에는 판매가 불가능한가라는 내용인데요. BPJPH 답변은 좀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호해요. 해당 일 이후에 할랄 또는 비할랄 표시가 없으면 판매 금지시키겠다. 이미 자기들은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내부적으로 아직 공개적인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절차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담당자가 저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1단계 서면 경고부터 3단계 리콜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의지가 있다라는 게 말하는 거에서도 느껴졌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무의 인증으로 또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부로 이관되기 전에 이미 민간일 때 받으셨던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BPJP 인증 로고로 변경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주시는 업체들도 생각보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원론적인 답변은 올해 10월 17일 이후에는 모두 다 BPJPH 인증 로고로 바뀌어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민간에 있는 이제 권한을 이관해 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무의 자체도 자국에 있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자국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다 보니 조금 더 유예를 두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6년 2월까지는 무의 로고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좀 걱정이 됐는지 이런 규정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써놨는데 정확하게 워딩이 이겁니다. 취지의 워딩이 해당 일까지 최대한 포장 재고를 소진하고 기간 내에 인리식약처인 비폼에 등록하라는 의미지 그때까지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에 보통 이런 내용들 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의 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순차적으로 조금 남들보다는 기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랄 인증 취득 자체가 지금 계속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뿐입니다만은 이게 인도네시아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의 사실 끝은 아니죠. 제가 관련되어서 이제 보고 있는 분야만 따져만 봐도 국내 할랄 인증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BPJPH에 등록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이 BPJPH가 내가 우리랑 같이 MRA를 맺은 상호 인정 맺은 국가의 할랄 인증 기관의 로고가 맞네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보증에 대한 허가서 혹은 썰티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럼 그거와 함께 다른 여타의 서류들을 들고 인도네시아 식약처인 비폼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비폼은 뭐야 여기 처음 보는 인증기관인데 근데 BPJPH가 허가서를 줬네. MRA를 맺은 곳인가 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서류들도 무리 없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비폼에서 등록을 마치게 되면 이제 그 뒤로 이제 통관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좀 고려가 돼야 돼요. 제가 작년 12월 20 며칠이었죠. 수출탐 시상식에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요 내용 그대로거든요. BPJPH에 등록하는 절차가 미공개됐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공개였는데요. 저번 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할랄이라는 그 사이트에 새로운 메뉴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KMF 인증을 받든 혹은 KH 인증을 받던 업체들의 정보가 인증서와 함께 여기에 등록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수입자, 즉 현지 바이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이거 인증 갖고 있는데 BPJPH C할랄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전 세계 CB들하고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게 바이어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요게 지금 원래는 미공개라고 되는데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지금 바이어가 해야 되고 2주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비폼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2개월에서 통상 6개월, 건기식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어간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비폼에서는 이거 뭐 너날랄 표시, 비할랄 표시를 굳이 우리가 라는 이제 좀 분위기가 있고요. 기존의 비할랄 표기, 즉 돼지가 있으면 돼지가 있어요라는 표기를 한다든지 에탄올이 있으면 알코올이 있다 이런 표기들을 하게끔 이미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가지고 그냥 너날랄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비할랄을 위한 별도 표기에 대한 규정 발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측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비폼 쪽에서는 제가 등록을 신규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 단계를 거쳐서 라벨만 기존에 나가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라벨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인증 로고를 붙여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디자인 변경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2달이 아니라 1달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 제품이 나가는 경우는 신규 등록이니까 2달 이상이 맞아요. 이미 나가고 있던 거가 인증만 로고만 박을 때 디자인 변경으로 갈 때는 1달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단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었어요. 여기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지금 주 단위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용을 바꾸는데 제가 최근에 바뀐 내용을 전달 안 드리고 그 이전에 발표 자료를 드렸나 봐요. 계속 이제 바뀌고 있어서 저도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내부 정리가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일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정상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전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변화 또는 정돈이 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와 관련한 제도들을 어쨌든 빠르게 확보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알리고 하는 역할들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미 AT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워낙에 방대하고 정말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구수회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저희도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5가지 하고 있습니다. 인증 지원, 연구 지원, 정보 제공, 인력 양성, 해외 인증 등록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증 지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한 공인된 할랄 연구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돼지 성분하고 에탄올 성분 분석해서 성적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 쪽에는 가공 공정 연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체들이 할랄이나 뭐 이제 여타 제품들을 개발하다가 허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허들들을 저희가 직접 연구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 허들을 좀 넘어서 시제품 개발하고요. 나온 시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감각 평가를 같이 해보면서 저희가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이 단계를 좀 몇 번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완성된 완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완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스톱 체제죠. 그리고 정보 제공은 저희도 해외 식품 인증 정보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할랄 관련 문의 쪽으로 이제 대표번호 찍어주시면은 제가 받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지 해외 인증 등록 지원은 아까 AT 쪽 이제 사업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는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계속해서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준비를 잘 해주셔서 인도네시아 수출 지금처럼 유지해 주시고 이제 그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